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문정부의 공무원 정원은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 실패 내지 정부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베네수엘라와 그리스, 아르헨티나의 사례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충건 방송 66회와 67회, 71회차에서 각각 방송했으니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서 일자리 공약을 보면은 공공부문 중심으로 5년간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소방관,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취안복지 등을 위해서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를 증대하고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부문 일자리 34만 개, 공공부문의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30만 개 등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 창출하는 것입니다. 저는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는 민간 중심으로 확대해야 되는데 공무원과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일자리 확대는 상대적으로 쉽지만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채무 내지 국가 부채를 증가시켜서 국가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공무원 수를 점차 줄이는데 문정부는 이를 대폭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실패 내지 정부 실패의 대표적인 나라인 베네수엘라와 그리스는 포퓰리즘적인 정책과 공무원 수를 대폭 늘려 국가가 망국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문정부의 공무원 정원은 국가를 크게 위태롭게 하여 망국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제정책을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월 29일 2019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2019년 말 전체 공무원 수는 총 111만 3,873명인데 이 중 국가공무원은 61.1%인 68만 1,049명이고 지방공무원은 36.5%인 40만 6,690명이며 사법부 18,010명, 입법부 4,703명, 헌법재판소 336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085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무원 총정원은 110만 4,508명인데 현재 인원이 111만 3,873명으로 정원을 9,365명을 초과했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5,184만 9,861명으로 나누면 1인당 공무원 수가 나오는데 이는 46.5명입니다. 문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늘린다고 해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문정부의 공무원 수 정원에 따라서 박근혜 정부 말 102만 명 수준이었던 공무원 정원이 2019년 말 기준 11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가 정년을 보장하고 퇴직 후에 연금까지 책임지는 정규직 국가공무원만 3만 6천여 명이 늘어 국민 혈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7월 21일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중앙정부의 부처별 공무원 정원 요구 및 반영 현황 자료를 서울경제가 단독으로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36,383명의 국가직 공무원 정원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정된 정원 인원은 정부가 이른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부처에서 요구한 28,560명의 정원 인원 가운데 실제로 11,359명이 확정되어서 성인 비율은 39.8%에 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에 12.3%에 비하면 거의 4배가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한국납세자연맹이 공무원 한 명 채용 시 추정한 평생 유지 비용은 28년 재직 기준으로 봤을 때 30억 2,384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36,383명 정원으로 약 110조 원의 국민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다가 지방직과 파견직, 임기제를 포함한 전체 공무원 정원은 2016년 말 102만 1,347명에서 작년 말 110만 4,508명으로 8만 3,161명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인사혁신처 공식 통계보다는 약간 적습니다. 정작 중요한 민간 부문 일자리는 늘지 않고 공무원 수만 비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수 증가율 2.7%보다 공무원 증가율이 3배나 높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공무원 한 명 채용은 월급 30년, 연금 20년 이상 등 약 50년 이상의 비용 지출 사업을 승인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말기인 지난 2016년 8,624명의 인력 정원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를 거쳐서 최종 정원된 인원은 692명으로 고작 8%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차인 올해 교육부가 5,185명의 공무원을 정원해 달라고 요청하자 최종 4,209명이 승인되었습니다. 요구 대비 승인율이 81%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교육부 공무원 정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출생아 수는 2012년 약 48만 명을 기록한 뒤 매년 줄어서 지난해 30만 명 선까지 감소했습여 2012년생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2019년경입니다. 이에 따라 취약 인원도 18만여 명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664명, 2018년 3,005명, 2019년 3,358명, 금년 2020년 4,209명으로 1만 1,236명이나 증가했고 성인 비율은 8%에서 81%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교육부가 비대해지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계를 같이 합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5년간 경찰과 교원, 근로감독관, 생활안전 등 국민생활과 관련한 분야에 17만 4천 명의 공무원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경찰청도 올해 3,991명의 정원이 확정돼 요구 대비 성인 비율이 65%로 교육부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공무원 인력이 규제 권한을 진쪽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올해 교육부의 81%와 경찰청 65%를 제외하고도 해양경찰청 49%, 관세청 32%, 법무부 30%, 공정위 27%, 국무조정실 23% 등이 다른 부처에 비해서 정원 요구 대비 성인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늘어난 국가 공무원만 3만 6천여 명, 월급과 연금 등 평생 부담 비용만 약 11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방직과 파견 임시직을 포함하면 전체 공무원은 약 102만 명에서 11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이 대래 민간을
옥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래 세대와 장래를 생각하면 큰 걱정이 됩니다. 1998년 제정된 국가공무원 총정원령은 교육공무원과 검사, 사법부, 입법부 등을 제외한 국가공무원 정원의 상한을 정했습니다. 상한은 실제 근무하는 현원보다 수만 명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그동안은 조정할 필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문정부 전까지는 2013년에 2만 명 올린 게 모두였습니다. 그런데 문정부가 들어서고 2018년부터 금년까지 3년 연속 개정했습니다. 임기 내 공무원을 17만 명 정원하겠다는 정책 때문입니다. 이 기간 늘어난 정원은 28,481명으로 지난 20년간 증가폭보다 8,000명 이상 많습니다. 정원 계획은 착착 이행되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등을 합친 전체 공무원 현원은 2018년 25,000명, 2019년 33,000명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는 31,000명 정원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공무원은 99만 4천 명이었습니다. 2017년 106만 1천 명으로 5년간 6만 7천 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은 2018년에서 2020년 3년간은 8만 9천 명이 증가해서 올해 말에는 115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공무원 급증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연금 등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올해 39조 원으로 2017년 33조 4천억 원 대비 5조 6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전 4년간 증가폭보다 1조 원 이상 많습니다. 현 정부 들어 1인당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3%대에서 1 내지 2%로 낮췄음에도 공무원 수 증가폭이 커서 인건비 증가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추정한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도 2017년 675조 원에서 2018년 754조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올해는 9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지금도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액 지출이 많아 매년 혈세로 수조 원의 적자를 메우고 있습니다. 정부 부문이 비대해지면서 민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가 행정부처 가운데 주로 인력을 늘리는 곳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 등 규제기관인데 이들의 영향력이 세지면서 기업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매년 인력이 수천 명씩 정원되는 경찰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에 따른 인건비 확대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공무원은 복지 지출처럼 경직성이 있어 한번 늘어나면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 인건비와 연금 충당액은 매년 증가해서 결국 국민 세금 부담도 갈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계획대로 2020년까지 공무원 17만 4천 명을 더 뽑으면 누적 인건비가 28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이 30년 건속하면 누적 인건비는 327조 8천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는 무리한 공무원 확대 정책으로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그리스와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고 정부는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시도했습니다. 그리스 공무원 수는 2000년대 들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까지 그리스 공무원은 69만 1300명에서 6년 만에 18만 6천명이 증가해서 87만 7300명까지 늘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해서 국민소득을 늘려주겠다던 그리스 정부의 공약은 엄청난 재앙을 몰고 왔습니다. 공무원 임금과 연금을 지급하느라 재정은 파탄났고 결국 다시 공무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좌파적 포퓰리즘으로 2003년에서 2015년까지 집권했던 아르헨티나 키르치네르 대통령 부부는 포퓰리즘의 대명사인 좌파적 패론주의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서민들의 지갑을 채워주며 집권을 유지했습니다. 서민들에게 각종 지원금을 주고 연금 수급자를 2배로 증가시키는 등 무리한 포퓰리즘 정책을 장기간 추진했습니다. 특히 2003년 230만 명이던 공무원 수가 2014년에는 390만 명으로 69.6%나 증가시켰습니다. 연금 수급자도 360만 명에서 800만 명으로 늘리자 총 인구 4,300만 명 중에서 20%에 달하는 국민이 연금을 받아서 놀고 먹게 되었고 당연히 재정 적자가 심각해졌습니다. 이러한 포퓰리즘적인 정책에 의해서 이들은 12년 동안 집권했으나 국가는 거의 망한 수준이 되었고 재정 적자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자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물가가 크게 상승하여 연간 30%를 넘었습니다. 이 숫자가 부담되자 물가 상승률이 10% 수준이라고 조작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와 현실 차이를 숨기기가 힘들어지자 일부 통계는 발표를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 후 통계를 믿지 않게 되었고 아르헨티나는 거의 파탄이 났습니다. 무리한 공무원 정원은 재정 낭비와 민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집니다. 특히 다음 정부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자기 정권 시절에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고 끝내겠다 하는 망상은 아주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는 공무원을 뽑으면 약 50년 내지 60년간 임금과 연금을 줘야 하는데 여기에서 들어가는 막대한 돈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감안하지 않고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렸던 베네수엘라와 그리스, 아르헨티나는 국가 실패 내지 경제 파탄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수를 늘려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공무원 비율 자체가 OECD 평균에 비해서 낮은 것을 이유로 드는데 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공무원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서는 낮지만은 일본에 비해서는 높고 국가에 따라서 사정이 또 각각 다릅니다. 공무원 수 계산하는 개념도 약간씩 다릅니다. 특히 복지 선진국들인 북유럽 국가와 단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가 작년 만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2017년 국가별 공무원 수 증가율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상위 5위로 높았습니다. 2018년과 2019년 증가율이 발표되면 순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수 증가율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7월 15일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른다면 국가 공무원 수가 1% 늘어나면 실업률은 오히려 약 2.1% 증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 수를 늘리면 민간 부문 일자리가 감소하고 구직자가 증가해서 오히려 실업률이 상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경련은 올해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국가 채무가 45%를 넘고
관리 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6%를 웃돌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4차 추경까지 한다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금융 공기업 부채도 2018년 기준 GDP 대비 20.5%로 일본 16.4%, 영국 1.3% 등 비교 가능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한경영 경제연구실장은 국제통화기금 재정통계 기준을 적용하면 2018년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GDP 대비 106.5%에 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OECD 평균에 비해서 국가 채무가 적어서 더 늘려도 괜찮다는 정부의 논리에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제가 지난 7월 유튜브에서 방송한 바와 같이 국가 부채 D3는 공공부문 부채입니다. 2019년 GDP 대비 110% 이상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공무원 수를 줄이는 편인데 우리는 일자리를 늘린다는 핑계로 공무원을 무분별하게 정대시키고 있습니다. 참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번 늘린 공무원 수는 줄이기 어렵고 공무원 연금 충당금 부채도 크게 증가하게 되어서 국가 채무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인기 영합의 포퓰리즘 정책에 의해서 정권만 연장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큰 문제입니다. 지난 8월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른다면 금년 상반기 동안 통합재정수지는 90조 원이 적자였고 개인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0조 5천억 원이나 적자였습니다. 물론 코로나19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적자입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역대 최악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재정 건전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크게 어려운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인 대불황도 원인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이 실패한 것도 큰 요인입니다. 경제 정책의 실패는 용인하지 않고 그 실패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주고 모든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제가 방송하는 유튜브 이충곤 방송에서 대표적인 국가 실패 내지 정부 실패 사례인 베네수엘라, 그리스, 아르헨티나의 정부 실패 사례도 방송했으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남유럽 재정 위기를 겪은 이탈리아, 스페인의 재정 위기 사례도 방송했으니 한번 들어보길 바랍니다. 문 정부는 국민 혈세로 공무원을 대폭 증가시켰는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공 서비스가 무엇이 개선됐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수 대폭 증원이 우리나라 국가 장래를 위태롭게 하고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하는가입니다. 그 질문에는 전체 인구는 감소하는데 일방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부채를 급증시켜 국가가 망국으로 가는 길의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은 일부 경제 정책이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와 비슷한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인기 영합 위주의 포퓰리즘 정책과 공무원 수 정대, 금년에만 3차례에 걸친 추경 예산 편성, 국가 부채의 급증 등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문 정부는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주는 정책과 국민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경제 정책의 대폭적인 수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공약을 지키려다가 국가를 위태롭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정부는 역사에 포퓰리즘적인 정책과 공무원 대폭 정원에 따른 국가 채무 급증 등으로 우리나라가 망국의 길로 접어드는 데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면치 어려울 것입니다. 차제에 공무원 정원은 인건비와 연금 등 미래세대와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므로 정원 조정을 국회의 법률 개정 사항으로 고쳐서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무분별한 공무원 정원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동영상 아래 붉은색으로 표시된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